오늘은 고등수학상 다항식에서 곱셈의 기본인 지수법칙과 곱셈의 성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4층 연산의 다음 버전인 곱셈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곱셈의 기본은 가장 기본은 지수법칙입니다. 그럼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끝내야 되는 것은 지수법칙과 곱셈의 성질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배울 지수법칙입니다. 그럼 지수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기서 AM 제곱이라고 말을 할 때 여기에 A를 우리는 미치라고 부르고요. M을 우리는 지수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계산만 할 줄 아는데 조건을 잘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지수법칙을 할 때 밑은 반드시 실수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수는 자연수에서만 우리가 지수법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 조건과 지수 조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더 이어서 배울 예정이니까 지금은 밑은 실수고 지수는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지수법칙을 설명할 건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 지금 밑이 똑같고 곱하기의 형태가 되어 있으면 지수끼리는 더한다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은 2의 8제곱과 같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과 3의 5제곱은 곱하기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게 되겠죠. 왜? 밑이 다르니까 곱하기에서 지수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a의 m제곱에다가 또 n을 제곱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a의 지수끼리의 곱으로 이루어져서 a의 mn을 곱한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또 2의 세제곱에 4제곱을 하게 되면 2의 3 곱하기 4승이 돼서 2의 12승이라고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a, b의 n승으로 되어 있으면 이 n은 이렇게 분배 형식이 돼서 a의 n승, b의 n승이라고 표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2번의 성질과 3번의 성질을 조금 응용한 버전이 되면 a의 m승, b의 n승에다가 p승을 제곱해줬다고 가정을 하면 p가 분배법칙으로 돼서 a의 mp, b의 np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응용할 줄 알아야겠죠. 네 번째, 이 분배법칙은 분수에서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b분의 a의 n승을 하게 되면 b의 n승에 a의 n승이 되는 거겠죠. 다섯 번째, 이게 간혹 실수가 나오는데 a의 m 나누기 a의 n은 우리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니까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돼서 a의 n승분의 a의 m승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약분 처리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으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a의 m 빼기 n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m이 n보다 클 때, 가능 1도 됩니다. 이때는 m과 n이 같을 때, 거꾸로 빼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m과 n 중에서 n이 클 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분수식으로 바꿔서 약분하는 과정을 좀 더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곱셈의 성질이었어요. 곱셈의 성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환법칙입니다. 교환법칙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뭐야?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다.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당연히 결과값은 같을 테니까요. 두 번째가 결합법칙이겠죠.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는데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B랑 C랑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결과값은 당연히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배 법칙까지 가능합니다. 분배 법칙 우리 중학교 때 기본이 없는 친구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되어 있는 형태면 다항식과 다항식의 분배 법칙은 이렇게 두 개 곱해주고 이렇게 두 개 곱해줘서 AB 더하기 AC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당연히 다 할 줄 알 거고 우리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에서도 분배 법칙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떻게? A 더하기 B 곱하기 C 플러스 D는 AC 그리고 또 이렇게 분배해서 AD 또 이렇게 분배해서 BC 이렇게 분배해서 BD까지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다항식의 곱을 조금 더 공식화 시킨 게 곱셈 공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당연히 노가다로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을 간추리기 위해서 할 거니까 곱셈 법칙, 곱셈 공식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꼭 배우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두 가지 곱셈의 기본 중에서도 우리는 지수 법칙과 곱셈의 성질을 배웠어요. 지수 법칙은 5가지의 공식이 있었으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고 5가지의 공식과 밑은 당연히 실수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지수는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곱셈의 성질은 3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교환, 결합,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조금 더 간단히 시킨 게 곱셈 공식이 되니까 이거를 꼭 연습하고 숙지하셔야 다음 시간에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억해야 될 2가지 지수법칙과 곱셈의 성질 반드시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